자, 이런 화합물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루이스 구조를 그리려고 하면 맨 처음 그 전자 점식으로부터 기본적인 결합의 양상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인이라고 하는 녀석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죠? 인은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자, 그리고 주변 원소인 플러리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이럴 때 인하고 플로린 사이를 어떻게 결합시키면 되느냐? 바로 요렇게 인의 홀전자와 요 플로린의 홀전자를 단일 결합으로 연결시키면 그만이죠.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결합의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될 건 플로린의 경우 항상 뭘 만족시킨다? 옥텟. 자, 플러린은 루이스 구조상 항상 옥텟을 만족시켜 그려야 되는데 이유는 뭘까요? 왜 플러린은 항상 옥텟에 맞추어 그림을 그려야 할까요? 예구다. 안 맞추면 불안정해서요. 안 맞추다. 그건 불안정하다. 이건 이제 화학 전문 용어가 아니잖아요. 왜 플러린은 항상 옥텟에 맞추어 루이스 구조를 그려야 하죠? 제주스. 왜? 루이스 구조를 그렸는데 플러린이 옥텟이 안 맞아. 무조건 틀린 거 알겠어요? 무조건 틀렸다고 봐야 돼요. 항상 플러린은 옥텟에 맞추어 그려야 되거든요. 이유는? 바로 전기 음성도 때문입니다. 플러린은 전기 음성도가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전기 음성도가 1등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주변에서 전자를 끌어들이는 형태로 무조건 화학결합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린이 화학결합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안 했다는 얘기는 무슨 화학결합을 안 했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면 원자로 있다거나 아니면 이온으로 있다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화학결합을 했다면 플러린은 주변으로부터 전자를 끌어들여 항상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크다가 그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인의 플러린을 단일 결합으로 연결시키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렇게 결합시켜야 될 플러린이 5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점 하나당 플러린을 단일 결합으로 연결시키면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것으로부터 얘는 입체수가 얼마예요? 얘는 입체수가 5라는 걸 알겠죠? 자, 입체수가 5면 기본 구조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입체수가 5면 바로 이런 식으로다가 짜잔, 이런 구조가 되어 나타나는데 이런 구조를 이름하여 우리가 트라이고널 바이 피라미드, 우리말 번역 삼각 쌍뿔로 번역을 하죠. 근데 삼각쌍뿔도 좋고 트라이고널 바이 피라미드도 좋은데 말이 너무 길어서 이 앞에 이니셜을 따서 TBP 이렇게 줄여 쓰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을 중심으로 한 말단원소 플러린을 이렇게 보조선으로 연결하면 위쪽 삼각 피라미드하고 아래쪽 삼각 피라미드가 접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이럴 때
입체수가 5일 때 혼성 오비탈이 뭐로 나타나죠? 입체수가 5일 때 혼성 오비탈이 sp3d 혼성이 되죠.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이럴 때 이 삼각쌍뿔의 구조는 묘하게도 결합 각도가 어디는 90도고 어디는 120도죠. 맞아요? 그래서 이 삼각쌍뿔은 아무리 이상적으로 그려도 두 가지 결합각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합각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합각이 두 종류라는 게 두 가지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기하학적으로 여기는 90도, 여기는 120도라는 거 알겠죠? 결합각이 두 종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 그런가요? 바로 두 종류의 인플러린 결합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화학 결합의 종류가 다른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몇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각도도 두 가지 각도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보시다시피 EQ, EQ, EQ 요거와 AX, AX 요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자, EQ 뭐 줄임말이죠? EQ 뭐 줄임말이에요? 이쿼토리얼이라는 단어의 줄임말이죠. 어떻게 번역해요? 이쿼토리얼 뭐라고 번역해요? 바로 적도 방향이라고 번역을 하죠. 여러분 영어 단어 적도라는 단어 알죠? 적도. 적도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적도라는 말이. 지구과학 항해학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지구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를 적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적도 영어로? 적도를 영어로. 이쿠에이터. 적도를 영어로 이쿠에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적도에 있어요. 를 스페인어로 우리나라는 너무 적도에 있어요. 를 스페인어로 에쿠아도르요. 중남미에 에쿠아도르라는 나라가 있죠. 그게 이쿠에이터를 스페인어로 쓰는 말이에요. 이쿠에이터를 스페인어로 에쿠아도르 알겠죠? 에쿠아도르. 그래서 이 영어로 이게 이쿠에이터가 적도야. 그거에 AL을 써가지고는 형용사형으로 만든 거지.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에쿠아도르에 여행 가면 관광객들이 하는 게 뭐야? 에쿠아도르에 가면 그 에쿠아도르가 이렇게 중남미 이렇게 있는 나라거든. 이 관광객들이 가면 여기서 맨날 하는 관광객들이 하는 놀이가 뭐야? 물 방향 빙글빙글. 그것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자연과학을 조금 알아야 되는 거고. 이게 배수시키면은 회전 방향이 좀 다르죠. 아마 그 지구 자전에 따른 전향력 때문인 것 같은데 뭐 명확하게 이유는 모른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전향력 때문이 아닌가 싶긴 한데 뭐 anyway 그것보다도 관광객들이 에쿠아도르로 놀러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거 바로 적도놀이죠. 적도놀이 알아요? 적도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적도라고 하는 건 사실 뭐 2만 년 전부터 이거 적도 이렇게 있겠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지. 그럼 적도를 기준으로 인간이 남반구, 북반구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 적도에 가가지고 선으로 이렇게 대충 그려져 있거든? 이게 기념비처럼. 그럼 그거 딱 써가지고 남반구, 북반구, 남반구, 북반구. 이게 적도놀이에요. 적도 기준으로 남반구, 북반구를 나누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그래서 적도. 그래서 그거를 뜻하는 단어 이코토리알.
자, 그 다음 AX는 뭐 줄임말이죠? 바로 X열. X열. 그래서 왜 X축, Y축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축을 영어로 뭐라고 해? 엑시스라고 하죠. 제주스 영어 엄청 잘하는데요. 어쩌니 제주스 네이티브 보면 되게 영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뭐 탄자니안, 뭐 콩고 뭐 이쪽 생각이 많나. 그쪽 사람 영어 잘하거든. 제주스 영어 엄청 잘. 제주 그쪽 네이티브 아니에요? 영어 너무 잘하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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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평소에도 영어 잘해요? 잘합니다. 잘해요. 알겠습니다. 그래. 멋져요. 그래.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여기 축을 영어로 axis라고 하는데 그 axis의 형용사형 x열. 알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말로는 축 방향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죠.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축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걸 Z축으로 편의상 정하고요. 요 적도가 향하고 있는 이 적도 방향을 편의상 XY 평면으로 편의상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XY 평면 방향에 세 개의 화학 결합이 120도로 향하고 있고 거기에 수직하게 두 개의 액시얼 결합이 있다. 알겠죠? 그걸 보여주는 게 결합각이 두 개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때 화학 결합의 성격. 자, 보시다시피 지금 어떤 화학 결합과 어떤 화학 결합이 있다고요? 플러린 인 액시얼 결합과 플러린 인 이코토리얼 결합,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때 제시된 이 TBP 구조에서 개수 액시얼 결합은 위아래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이코토리얼 결합은 평면 방향으로 세 개가 있네요. 이때 이 녀석의 결합 길이 얼마냐면 액시얼 결합이 157 피코미터 정도가 되고요. 이코토리얼 결합이 154 피코미터 정도 됩니다. 물론 이런 숫자를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결과를 어떻게 이코토리얼 쪽이 결합 길이가 조금 더 짧고 액시얼이 조금 길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돼요. 아시겠죠?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아주 미세한 차이죠. 미세한 차이지만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 말은 결합력,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그건 결합력이 센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짧을수록 강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길수록 약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놀라웠게도 인과 플러린이라고 하는 동일 원소 간 결합임에도 한 분자에서 서로 다르게 결합의 양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혼성 오비탈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혼성화를 이코토리얼 결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sp2 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코토리얼 결합을 sp2 혼성이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결합각이 120도이기 때문입니다. 결합각 120도를 설명하려면 sp2 혼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성 오비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수학적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냥 그건 예전 교과 과정 속에서 배웠다고 치고 결합각 sp2를 혼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혼성 오비탈이 sp2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번 시간에도 슬쩍 언급했던 이거 이름 뭐였죠? 제주스 이름 뭐였죠? 보레인. 저번 시간에 뭐 얘기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산화수 얘기했잖아. 산화수. 붕소산화수? 붕소산화수 3 플러스야. 수소산화수? 수소산화수 1 마이너스라고 했죠.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인가 산화수 얘기했었잖아요. 산화수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전기음성도 큰 게 전자 다 가져가는 게 산화수의 개념이죠. 수소가 전기음성도 커요? 붕소가 전기음성도 커요? 수소의 전기음성도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 결합전자를 수소가 다 가져간다라고 하면 붕소는 3 플러스, 수소는 1 마이너스. 또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산화수. 뭐 여하튼. 근데 산화수고 자시고 간에 요 각도 몇 도? 120도. 120도면 혼성 오비탈이 뭐? sp2. 알겠죠?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결합각이 120도면 그걸 무조건 수학적으로 sp2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코토리얼 결합도 서로 간 각도가 120도이기 때문에 혼성 오비탈을 sp2 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액시얼 결합은 무슨 혼성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바로 P, Z, D, Z 제곱 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P, Z, D, X 제곱 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냐? 액시얼 결합끼리는 결합각이 몇 도예요? 액시얼끼리는 결합각이 몇 도예요? 180도죠. (180도죠) 그래서 액시얼 결합끼리 결합각이 180도이기 때문에 저 액시얼 결합에 대해서는 혼성 오비탈을 PZ, DZ 제곱 혼성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왜냐? PZ 오비탈 어떻게 생겼어요? 제주스? 그렇지. PZ 오비탈은 X축, Y축, C축에 대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게 PZ 오비탈이죠. DZ 제곱 오비탈은 또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그렇지. 바로 X축, Y축, G축에서 DZ 제곱 오비탈도 얘처럼 묘하게 이렇게 해서 Z축 방향으로 플러스 함수값이 그 다음에 XY 방면으로 XY축 방향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함수값이 살짝 분포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DZ제곱 오비탈입니다. 그러니까 PZ 오비탈이건 DZ제곱 오비탈이건 전자 발견 확률이 G축 방향으로 모여 있으니까 두 P 오비탈이 G축 방향으로 서로 180도라고 하면 이 둘을 선형조합시켜서 전자 밀도를 표현하기 편했겠죠. 그래서 저 두 개의 PF 액시얼 결합은 PD 오비탈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sp2의 pd를 합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sp3d가 한꺼번에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sp3d도 이게 이코토리얼 혼성 오비탈은 sp2 그 다음 액시얼 혼성은 pd인데 이 둘을 평균을 해서 한꺼번에 표현을 한 게
sp3d 혼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기에 있는 이 삼각 쌍뿔 구조에 대해서는 이런 기하학적 특징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S 캐릭터 각각 몇 퍼센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엑시얼 결합은 혼성 오비탈에 S 오비탈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S 캐릭터가 몇 퍼센트겠어요? 없겠죠? 근데 sp2 혼성은 S 캐릭터가 몇 퍼센트예요? 33%가 될 거란 얘기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엑시얼 결합은 S 캐릭터가 없는데 이코토리얼 결합은 S 캐릭터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S 캐릭터는 다른 말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결합의 전기 음성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S 캐릭터가 큰 만큼 화학 결합에 S 오비탈이 더 많이 관여하고 그 전자를 핵 방향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PF 이코토리얼 자체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고 P엑시얼 결합이 전기 음성도가 작게 설명이 된다면 네 번째, 구조에 대한 벤트룰 얘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PF 이코토리얼은 결합의 전기 음성도가 크고 그래서 중심 원자가 결합 전자쌍을 끌어들이는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합 길이가 숄터 짧아지고요. 결합 길이가 짧아지는 만큼 결합 거리가 가까워져서 스트롱거 결합력이 세진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 PF 엑시얼은 결합의 전기 음성도가 작고 중심 원자가 결합 전자쌍을 잘 끌어들이지를 못하니까 결합 길이가 롱거 길어지고 결합 길이가 롱거가 되니까 결합력은 약해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TBP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을 했던 S 캐릭터로 이런 설명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자 여기 줄게요. 된다. 지우사 쑥쑥쑥쑥 지우사 그러면 두 번째 이 PCl 2F3 그리기. 자, 쟤는 어떻게 그려볼 수 있겠어요? 자, 저 녀석은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PCl2F3 어떻게 그리면 되겠습니까? 제주스 그렸어요? 또 우리 제주스 한번 볼까? 오, 이 연습 볼까? 오, 이건 다 대단해요. 오, 연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다가 서울대 가면 어떡해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뭐냐면 리트리버라고 불리는 계약원은 2년이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럼 계약원 아웃이에요? 걔는 아웃이에요? 리트리버 아웃? 이제 어. 뭐라고? 그게 왜요? 다른 사람 있을걸요? 아, 다른 사람 사귄다고요? 아니, 사귀진 않은데 응. 있었다 없어진 걸로 있다고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리트리버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트리버는 응. 정말 끝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애들 자꾸 놀려가지고 아, 진짜로요? 알겠습니다. 그럼 포메라니안 어때? 포메라니안? 포메라니안이요. 아니면 뭐가 죠 도사견. 어머, 도사견. 도사견이라고 알아요? 아니요. 걔 이만하고 투견할 때 쓰는 개 있거든요. 그 시꺼먼 거예요. 시커먼 애도 있고 뭐 노란 애도 있고 무섭게 생긴 엄청 무서운 애예요. 물리면 죽어요, 하여튼. 아, 그래? 도사견 하겠습니다.
아, 도사교환 하고 싶다고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아유, 좋아요. 그래. 좋아. 지만이 그렸어요? 네. 좋아. 자, 얘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인 해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향.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두 개의 염소, 세 개의 플러린을 배치시키라는 건데 어떻게 해주면 된다? 요래, 이렇게 그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안정한 구조가 되겠죠. 자, 어떻게 한 거냐? 어쨌거나 인을 중심으로 결합선이 5개면 세 자리는 이코토리얼일 거고요. 두 자리는 엑시얼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엑시얼 자리에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게 올바른 TBP 구조 그리기에 가장 편리한 가이드라인이겠죠. 그러면 염소하고 플러린을 비교하면 어디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플러린의 전기음성도가 더 크죠. 그러면 플로린을 우선 엑시얼에 2개를 배치시키고 나머지 원소들을 어쩔 수 없이 이코토리얼에 쭈르륵 배치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 원래 엑시얼 위치는 전기 음성도가 작죠.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작은 것과 어떤 것이 만나야 결합의 극성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전기 음성도가 작은 자리에는 전기 음성도가 큰 게 결합을 해야 결합의 극성과 결합력을 키울 수 있겠죠. 그런 논리 구조를 우리가 벤트롤이라고 하니까 벤트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원래 엑시얼 위치가 전기 음성도가 작고 결합 극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다가 엑시얼 자리에 전기음성도가 큰 것을 먼저 배치시켜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 논리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뭐 많이 나오는 건데 황 CH32 OCH32. 자, 얘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자, 쟤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자, 봅시다. 자, 이 녀석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선 여기 붙어 있는 CH3, OCH3 얘를 조금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첫 번째 1 시원기를 이제 구조를 좀 살피면, 자, 탄소는 원래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탄소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수소가 3개가 있지. 그럼 수소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가 있는 거지. 또 최외곽 전자가 하나가 있는 거고, 최외곽 전자가 하나가 있지. 그래서 탄소 하나에 수소가 3개라고 하면 수소가 단일결합으로 연결이 되고, 여기에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이런 식의 홀전자 나타나는 구조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예전 여러분들 유기화 공부할 때
메틸 그룹이라고 이름을 불렀었다고. 제주스 메틸 그룹 이름 기억나요? 메틸 그룹 2학년 때 유기화학 했던 거 기억나요? 그 다니고 있는 학교 이름이 뭐예요? 다니고 있는 학교 이름은 기억나요? 그렇죠. 그 학교에 2학년 때 유기화학 했었는데 기억나요? 했었어요. 그래. 그때 담임 선생님 그때 담당 선생님 성함이? 보람스. 보람스 아직도 계신가요? 진짜로요? 그래. 그때 했었는데 왜 까먹었어요? 기억이 안 난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CH3는 메틸 그룹인 걸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산소가 하나 더 붙어 있죠. 그러면 산소도 뭐 그려봐. 산소. 자, 산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산소는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 이 두 개를 합친 거지.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탄소하고 산소를 이압하고 단일 결합으로 연결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OCH3라고 하는 녀석의 루이스 구조를 굳이 따로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그리고 이 OCH3라고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뭐가 남아? 홀전차가 남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럴 때 얘 이름 뭐라고 불러요? 얘 이름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묻지는 않겠지만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름을 말씀드리면 메톡시 그룹이에요. 메톡시 그룹. 알겠죠? 메톡시 그룹. 그래서 얘는 메틸 그룹, 얘는 메톡시 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는 황에 메틸 그룹 2개, 메톡시 그룹 2개가 붙어 있는 녀석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봐라 라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지울게요. 자, 전원석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 이 중심 원자의 최외각 전자의 칠환기들의 홀전자를 하나씩 연결해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현재 중심 원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에 있는 황이 되겠죠. 그럼 황을 그려. 자, 황에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황에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럼 여기에다가 이 메틸이 됐건 메톡시가 됐건 그들의 홀전자를 하나씩 연결해 주라 이런 말이에요. 제준 오케이?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도 여기서 또 하나 명심할 거, 여기에 있는 요 샨쇼 역시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언제나 옥텟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봅시다. 여기 루이스 구조상 메톡시 구조에서 산소에 홀전자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산소에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오잇 두 쌍이 남아있죠. 그럼 비공유 전자쌍 두 쌍이 여전히 이렇게 있는 거라서 이렇게 산소가 단일 결합 2번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산소는 옥텟 만족하나요? 당연히 옥텟 만족하죠. 알겠죠?
이제 왜 산소는 역시 옥텟을 반드시 만족하게 루이스 구조가 그려져야 되죠? 바로 전기 음성도가 커서요. 산소 전기 음성도 몇 등이죠? 2등이죠. 2등. 1등이 플로린, 2등이 산소. 그래서 플로린처럼 산소도 루이스 구조 그릴 때 항상 옥텟 만족.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옥텟 만족해요? 옥텟 초과되었어요? 옥텟 초과되었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3주기 이상의 원소였죠. 하지만 이 녀석의 형식 전하 얼마죠? 형식 전하 0. 0. 알겠죠? 형식 전하 0. 전하 0. 자, 형식 전하는 플러스일수록 좋아요, 마이너스일수록 좋아요. 형식 전하는. 루이스 구조를 그렸는데 형식 전하는 플러스일수록 좋아요, 마이너스일수록 좋아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형식 전하는 루이스 구조가 그려졌는데 0일수록 좋아요, 마이너스일수록 좋아요. 형식 전하는 0일수록 좋다고 했죠. 자, 형식 전하는 루이스 구조상 원자에 뭘 반영하는 거라고 했어요? 루이스 구조에서 원자의 전하 밀도를 반영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전하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돼요? 전하는 핵전하와 전자밀도로 구성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떤 원소의 형식 전하를 구했는데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지. 핵전하에 비해서 전자밀도가 과도하게 많은 거야. 전자밀도가 과도하게 높으니까 전자 간 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형식 전하가 플러스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식 전하가 플러스다라고 하는 건 전자밀도가 과도하게 낮아서 결합하고 있는 핵과 핵 사이의 정전기적 청력이 또한 커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일 때도 청력이 강해지는 거고요. 플러스일 때도 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 전하가 0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겠어요? 형식 전하가 0이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핵과 핵 사이의 청력과 그 다음에 전자와 핵 사이의 인력이 최적으로 균형을 이룬 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상황이 형식 전하 0이 되는 거니까 루이스 구조가 그려졌는데 형식 전하가 0인 건 이건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나빠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적절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옥텟을 초과해도 상관없는 루이스 구조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럴 때 이 녀석의 입체 구조,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어쨌거나 입체수는 얼마예요? 어쨌거나 이것의 입체수는 얼마예요? 5라는 거 아시겠죠? 왜냐면 시그마 결합 4개의 비공원 전자쌍 하나니까. 그래서 얘 입체 구조를 그리면 자, 이렇게 TBP 입체수 5짜리 기본 구조를 그리고 여기에 메틸 그룹 2개와 메톡시 그룹 2개를 배치시키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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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킬 건 뭐냐면 여기가 액시얼 자리라는 거죠. 액시얼 자리에 어떤 원소를 배치시킨다? 전기 음성도 큰 것. 이걸 우선 배치시키는 게 TBP 구조의 기본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요렇게 비공유 전자쌍은 어디에? 이코토리얼에 배치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 이코토리알은 S 캐릭터가 크다 그랬어요? S 캐릭터가 작다 그랬어요? 이코토리알 위치는 S 캐릭터가 크다고 했죠? 그러면 S 캐릭터가 크니까 비공호 전자는 중심원자 핵에 가깝게 접근하겠어요? 멀어지겠어요?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전자가 핵에 가까워지면 인력이 커지는 거예요? 인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인력이 커지니까 안정해지므로 TBP에서는 비공호 전자를 또 이코토리얼에 우선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이코토리얼에 우선 배치, 전기음성도 큰 건 액시얼에 우선 배치 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편하게 루이스 구조를 그릴 수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리고 자, 해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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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스 2에 나와 있는 문제 중 저그 뒤에 39번 문제에 또 누구가 하나가 있냐면 이런 녀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SF4CH2 이런 애가 있어요. SF4CH2 보이죠? 자, 제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선 첫 번째 일 치환기 구조. 자, 탄소라고 쓰면 탄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죠? 여기에 수소가 덜렁 2개가 있는 거라 탄소수소, 탄소수소 결합하고 나면 CH2는 묘하게도 짜잔 이런 식의 홀전자가 아니라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녀석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두 번째 이 SF4의 구조, SF4의 구조를 생각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황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죠?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그죠? 거기에 플러린이 결합되어 있죠. 근데 플러린은 항상 옥텟을 만족시키려다 보면은 무슨 결합으로 결합하게 됩니까? 플러린은 항상 단일 결합으로 연결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플로린 4개를 단일 결합으로 연결시켜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SF4만 그리면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SF4CH2라면 이놈하고 이놈을 결합시키면 되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면 자, 탄소, 황해, 플러린의 탄소수소인데 플러린에도 이게 황해도 비공호 전자쌍이 2개고 탄소에도 비공호 전자가 2개가 있으니까 요 둘을 어떻게? 짜잔 요렇게 이중결합으로 연결을 하면 양쪽의 루이스 구조를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에 있는 탄소는 옥텟을 만족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황은 형식 전하가 0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의 루이스 구조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를 묻고 싶은 거냐? 입체 구조예요. 얘 입체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입체 구조
뭘 어떻게 될 거냐에 후보를 두 개 그려드리겠습니다. 먼보, 후보. 자, 그럼 이 녀석의 후보 어떻게 되느냐? 황해, 플러린, 한 다음 요렇게 탄효,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플러린에 이중결합해서 탄소. 됐죠? 자, 요까지는 똑같죠? 요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 이런 위치를 무슨 위치라고 해요? 무슨 위치라고 해요? 액시얼. 자, 액시얼에는 전기음성도 큰 거, 작은 거. 전기음성도 큰 거. 그래서 전기음성도 1등인 플러린. 자, 요까지도 동일하죠? 그런데 이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 두 개가 이렇게, 여기 붙어 있는 수소 두 개가 이렇게, 이 둘의 차이를 알겠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요렇게 인플레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가 한 평면에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는 요렇게 인플레인인 거야. 얘가 한 평면에 있는 거야. 알겠지? 둘 중에 어떤 게 더 적절할까요? 어떤 게 더 적절할까요? 바로 봐. 제주스 어떤 거? 제주스는 밑에 거. 리트리버양 리트리버양은 어떤 거? 리트리버양 밑에 거. 지완스는 어디 거? 위에 거. 지완스는 위에 거. 좋습니다. 이거 아까와 달리 리트리버양과 제주스의 어떤 그 결과가 같아졌네요. 둘이 악수 한번 하세요. 악수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좋았어요. 둘의 결과가 같아졌습니다. 좋아요. 자, 두구 답은 어떻게 될 것이냐? 두구 이거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안정한 구조입니다. 자, 왜냐? 지금 여기가 이중결합이죠. 이중결합이면 여러분 이런 말 기억할란가 모르겠는데 하나가 시그마면 나머지 하나가 뭐죠? 파이 결합이 이루어지죠. 파이 결합이 되려면 그 시그마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평면 수직하게 p오비탈 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탄소하고 요 황 사이에 이 파이 결합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금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탄소가 가지고 있는 요 PZ 오비탈과 그 다음 황이 가지고 있는, 이게 그림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오비탈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오비탈 옛날에 배운 적 있죠? 무슨 오비탈이겠어요? 이 녀석의 DXY 혹은 YZ라고 해도 되고 ZX라고 해도 되고, 세 개 중에 방향 맞는 거 아무거나 하나 골랐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DXY건 YZ건 ZX건 그런 오비탈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있는 어떤 전자와 여기 있는 어떤 전자 사이에 요렇게 파이 결합이 이루어지는 걸 지금 짝대기 이렇게 파이 결합이라고 그린 거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한 평면이니까 요렇게 PZ 오비탈이 있고 요렇게 D 오비탈이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홀전자하고 요 홀전자가 여기서 파이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걸 여기서 파이 결합이라고 짝대기 하나로 그린 거라고. 그래서 루이스 구조상에서는 편하게 짝대기 두 개로 그리지만 입체 구조로 판단을 할 때는 파이 결합의 위치가 실제로는 이렇게 평면에서 벗어나 있다고. 평면에서 벗어나 있다고. 알겠죠? 그런데 이때 파이 결합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버리면 기존의 황하고 플러린 사이에 시그마 결합을 이루고 있는 요 전자 있죠. 요 둘 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청력이 크게 나타납니다. 청력이 큰 건 청력이 큰 대로 둬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되죠?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적절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TBP 구조와 관련돼서 가장 센세이셔널한 구조가 바로 요겁니다. 알겠죠? 이거 말고 예외인 게 있어요. 예외. 어떤 예외냐면 전기음성도 큰데 이코토리얼로 들어가는 놈도 있어요. 그런 놈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외적으로 아주 특수한 경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이렇게 논리 구조 안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선 가장 센세이셔널한 게 이 구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예시들 관련해서 루이스 구조 그리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추천드리는 문제는 꼭 해봤으면 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저기 그 나눠드린 교재에 어디 갔냐? 콜스 2에 17번. 이것도 이제 서울대 문제죠. 그 다음에 37번. 이 두 개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 둘 뭐냐면은 거기 해설지도 붙여놨기 때문에 내가 굳이 설명은 안 했는데 왜냐면 그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렵지는 않은데 말이 너무 많아야 돼요. 이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그냥 넘어간 건데 그 설명 해설지를 잘 써놨으므로 이 두 개를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시마이 데스.